2차 방정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다 하진 않고 절반만 잘라서 할 거고요. 그 알고 전에 필요 없는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내가 문제들을 많이 걸러드릴 거야. 숙제가 적다는 얘기야. 2차 방정식, 얘들아. 2차 방정식은 중3 과정에서 배운 거기 때문에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꼴인데 여기서 a가 0이 아닐 때 우리는 2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식을 만족하는 x값을 찾는 게 방정식의 풀이 과정 맞죠? 그죠?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이한다고 배웠습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풀이 과정이 어떻게 돼? 인수분해해가지고 요거 곱하기 요거는 0 꼴로 만드시면은 반드시 너 혹은 너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된다. 이렇게 가시는 게 2차 방정식의 풀이죠. 그죠?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뭘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원래는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결국 근해 공식이니까 근해 공식을 머릿속에 상기시켜야 되겠다. 근해 공식 어떻게 되죠? 반드시 외워야 되잖아.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있었고요. 짝수근의 공식이라는 것도 있었잖아. 기억하시나요? 1창의 개수가 절대값이 짝수일 때 써먹는 거.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것도 근의 공식이야. 여기서 b 프라임이라는 것은 뭐냐? b 프라임이라는 것은 1창의 개수의 절반일 때 이렇게 써먹는 게 있었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2차 방정식의 풀이야.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로, 그게 안 되면은 근해 공식으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야. 그치?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2차 방정식의 풀이 과정 다음으로 나오는 게 슬슬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근을 구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근을 실질적으로 구하지 않고도 저 2차 방정식을 딱 마주했을 때 이 녀석이 근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혹은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뭐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해를 안 구하고도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판별식이 나오죠. 판별식. 판별식이라는 것은 어떤 때 써먹는 거야, 여러분들? 2차 방정식을 실질적으로 구하지는 않아. 근을 구하지 않고도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지 중근을 가지는지 그리고 여기서 추가되는 저번 시간에 복소수 배웠으니까 허근을 가지는지 배우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판별식을 아셔야 되겠죠. 판별식은 어떻게 된다? 근의 공식에서 어느 부분을 갖다 판별식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루트 안에 있는 요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판별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래서 판별식이 첫 번째 b제곱 마이너스 4ac 요런 연산을 계수 a, b, c만 써가지고 데려온 요 연산을 갖다가 판별식이라고 하고 짝수 판별식도 아셔야 돼요. 짝수 판별식은 당연히 짝수근의 공식 속에 있는 녀석이겠고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요게 계산이 좀 편하니까 권장하는 바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그러면 결국 0이라는 값으로부터 얘네 둘이 0보다 크냐, 0이랑 같냐, 0보다 작냐에 따라서 근이 결정 지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원리는 한 번만 할게.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근의 공식 속에서 2a분의 마이너스 b 한 다음에 플러스로 뭐 하나 가져가고 마이너스로 뭐 하나 가져가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쪼개진 어떤 값이 등장하는 거잖아. 그치? 그런 거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게 되는 거야. 0보다 네가 크면은 판별식의 값이 0보다 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판별식이 0이라면은 왜 중근을 갖는다고 했어요? 판별식이 0이면 네가 없어. 플러스 마이너스로 쪼개질 게 없어. 그래서 그냥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그냥 중근 가지고 끝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중복된 근이다. 중근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근을 가진다라는 것과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라는 것과 같은 표현이 여러 개 있다 그랬잖아. 뭐였어요? 첫 번째.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것도 같은 표현이었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판별식이 0이다. 완전 제곱식이 또 완전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중근을 가진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게 다 여기 앞에 써 있으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된다라는 것들랑 또 같은 표현을 알아두셔야 되는 거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중학교 과정에서는, 중상 과정에서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루트 안에가 음수가 돼도 우리는 그게 허수 단위 i를 통해서 허수라는 걸 배웠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쪼개진 다음에 루트 음수가 나오면은 역시나 두 실근이 나오는데 어떤 두 실근이다? 서로 다른 어떤 두 실근이 아니고 어떤 근을 가진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서로 다른 두 허근은 무슨 관계냐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머시기 허수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머시기 허수니까 그 두 근은 무슨 복소수 관계에 있겠어요? 켤레복소수 관계에 있는 켤레복소근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켤레복소근을 가진다. 켤레복소근을 가진다. 물론 허근이겠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딱 여기까지만 할 거야 오늘은. 근과 개수의 관계는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알겠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 윤지가 밑에 불 좀 꺼주세요. 자, 알고 전에 걸을 게 좀 많아. 너무 지엽적이고 불필요한 것들은 다 걸을 테니까 여러분들 잘 걸어주세요. 자, 1차 방정식. 나 1차 방정식 안 할 거야 얘들아. 1차 방정식은 안 해도 돼. 근데 니들은 하세요. 이건 안 할 건데 밑에 있는 문제는 알만호에 있는 건 풀어보시라 얘기야. 아시겠죠? 넘어가시고 2차 방정식의 풀이 이렇게 갈 건데 잠깐만. 여기서 아니야, 이것도 하지 마. 이거 밑에 있는 알만호도 하지 마. 1차 방정식 하지 마. 밑에 알만호 하지 마세요. 이따 걸러드릴 거야. 자, 2차 방정식 풀어봅시다. 1번부터.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 자, 2차 방정식을 마주하면 네가 인수분해가 되는지부터 쳐다봐라.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x는 뭐 또는 뭐? 2 또는 3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야, 얘들아. 너네 쓸 때 여기다 쉼표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쉼표는 수학에서 그리고란 얘기야. x가 2면서 동시에 3이라는 얘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정확하게는 x는 2 또는 x는 3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5월로 쓸게. 알겠지? 니들은 꼭 쉼표 쓰지 말고 또는 혹은 5월 써주셔야 돼. 알겠어요? 좋아. 2번 문제로 갑시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0이다. 요거 풀으래.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면은 뭘 쓴다? 근의 공식을 쓴다. x는 짝수근의 공식 쓸게 얘들아. a분의 라고 해서 a가 1이니까 필요 없고 마이너스 b 프라임 요거의 절반의 마이너스니까 1 한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다가 이제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반 제곱하면 1이고요. 마이너스 뿅뿅 하면은 2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더러운 근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되십니까? 자, 3번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이래요. 역시나 인수분해가 되는 척하고 자빠져 있지만 안 되는 것 같아. 그치? 뭘 집어넣는다? 근의 공식 집어넣는다. 자, 짝수근의 공식 갈게. x는 a분의 2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야. b 프라임의 제곱 하시면 1 마이너스 뿅뿅한 마이너스 6이야. 1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5네? 그럼 5 i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등장하는 허근이 되겠어요. 허근. 켤레복소근인 거 이해되세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절대값 기호 포함한 거 기본 수업 때 안 합니다. 이따 제껴드릴게요. 나중에 할 거야. 자, 4번 2차 항에서가 무리수인 거 요것도 안 할 겁니다. 넘어가실게요. 활용 정도는 여러분들 중3 때도 해봤으니까 활용 문제는 다 풀어야 되겠지. 여러분들이 식을 잘 잡으셔가지고 푸시면 되겠어요. 해볼게. 가로 길이가 2, 세로 길이가 1인 직사각형 모양의 현수막이 있다. 대충 이렇게 가로 길이가 2m, 세로 길이가 1m인 녀석이 있는데 가로와 세로를 같은 길이만큼 늘릴 거래. 근데 처음 넓이의 2배가 된대. 가로랑 세로를 늘릴 거래. 같은 길이만큼 늘릴 거래. 그러면은 가로로도 x만큼 늘리고 세로로도 x만큼 늘렸다 치자고 이렇게.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지. 가로도 x, 세로도 x만큼 늘리면 그러면 이 전체 넓이가 처음 넓이의 몇 배가 돼야 돼요? 2배가 돼야 돼. 그치? 처음 넓이가 몇인데? 2잖아. 그치? 그러면 이 보라색으로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몇이 되면 되겠다? 4가 되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변형된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2 더하기 x, 즉 x 플러스 2가 가로 길이가 되겠고 변형된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는 x 플러스 1이 될 테니까 너랑 너를 곱한 것이 4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식작성에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하나 더 얘기하자면 x값은 양수가 나와야 돼요. 알겠죠? 늘렸다 그랬으니까. 자, 전개할게요. x제곱 플러스 3x가 나오고요.
2가 나왔는데 네가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 2에다가 인수분해 되는 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되지, 그치? 그럼 어쩔 수 없어. 무슨 공식? 근해 공식 쓰셔야 돼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할게요. 9에다가 8이니까 17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이게 답이 아니야. 왜? x값 양수라 그랬잖아. 풀마 중에 선택해 주셔야 돼. 뭐겠어요? 플러스겠죠. 플러스가 돼야 답이 된다. 여기까지 괜찮니? 넘어가자고. 다음 문제로. 몇 번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야? 판별식 얘기해 봅시다. 자,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여라 이러면은 근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중근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인지를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야.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의 판별식을 D1이라고 합시다. 나는 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근만 판별할 거야. 자, b제곱 마이너스 4ac에 b제곱하면 9에다가 마이너스 4ac 하면 플러스 8, 0보다 크니까 1번은 풀어보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온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답. 2번에다가 또 해봅시다. 2번의 판별식은 짝수 판별식을 쓸게요. 이 개수가 절대값이 짝수잖아요. 그럼 절반의 제곱 하면은 1에다가 마이너스 뿅뿅 하면 마이너스 4네. 으악, 0보다 작으니까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D3 3번 같게 얘도 짝수 판별식을 쓸게요. 자, 절반 제곱하시, 이건 보나마나 중근이잖아. 저거 완전 제곱식인 거 보여야 돼. 중근 뭐야? 5 가지겠죠, 그쵸? 이거 0 된다. 넘어갈게요. 4번 짝수 판별식 역시나 쓰겠습니다. 절반 제곱하시면은요 1에다가 마이너스 AC 하면 플러스 6이 되니까 너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녀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넘어갑시다. 자, 문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자, 얘가 1번 두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대요. 바로 뭘 생각해야 되는 거야? 민서 칠판 봐야지. 바로 뭘 생각합니까? 판별식을 생각하는 거야. 이 녀석의 판별식은요 b제곱하면 9에다가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k 이게 판별식 그 자체야. 근데 얘가 0보다 크냐 같냐 작냐에 따라서 저 녀석의 근이 결정지어진다고. 자, 1번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0보다 컸으면 좋겠다. 부등식 풀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번의 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K는 작다. 4분의 9보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괜찮지? 자, 2번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라 이런 얘기니까 그대로 이거 뒤집어 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쵸? 아우 쉬워 너무 쉬워. 그치? 넘어가자. 자, 8번 여기에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항등식 조건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문제에서 밑줄 쳐놔야 되겠죠.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얘기는 누구누구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얘기는 그 자식에 대한 항등식이란 얘기야. 즉 다시 말해서 이 문제의 지배적인 배경사항은 누구에 대한 항등식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야? K에 관한 항등식 처리해야 돼. 근데 문제 첫 번째부터 살펴보자면은 요 2차 방정식이 일단 뭘 가진대? 결과적으로는 중근을 가진대. 그러면 저 새끼의 판별식을 따온 다음에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판별식 따옵시다. 짝수 판별식으로 따올게요. 자, 보시면은요. 1차항의 개수가 이거 전체야. 이거. 이게 1차항의 개수란 말이야. 근데 절반에 제곱할 거라 그랬지? 절반하면은 이제 2는 떼버리고 오면 되는데 마이너스 붙인 k-a가 1차항의 개수 절반인데 이거 어차피 뭐 할 거야? 제곱할 거지? 그럼 마이너스 있으나 마나니까 그냥 제곱 때려도 되겠지, 그치? 여기까지가 1차항의 개수의 절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해야 돼. 여기다 1 곱하기 이거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야 돼. 그대로 쓰면은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이게 이제 판별식이야. 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치? 근데 변수 D신랑에 많은데 이게 0이 되는 게 누구의 값에 관계없이 0이 돼야 돼? K의 값에 관계없이 0이 돼야 되니까, 거니까 얘는 K에 관한 항등식이므로 누구에 대한 내림 차순 정리해야 돼? K에 대한 내림 차순 정리해야 돼. 알겠어? 싹 전개해가지고 K에 대한 내림 차순 정리하겠습니다. 자, 전개하면은 K제곱 나오는데 벌써 사라져 주시고요. 중간항이 마이너스 2AK야. 마이너스 2AK. 더하기 A제곱 나오는데 또 사라져 주시고요. 그래서 B 마이너스 1만 이렇게 남아. 전개하면. 0이 돼야 돼. 근데 보니까 이미 K에 대해서 내림 차순 정리돼 있지, 그치?
그러면은 K를 제한 모든 것들이 뭐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되니까 A는 뭐야? 하나, 둘, 셋. B는 뭐야?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할만하신지요? 할만하신지요? 넘어갈게. 자, 오늘 딱 9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와, 수업 진짜 빨리 끝났어. x에 대한 2차식이 있는데요. 1차식의 완전 제곱식이 된다. 다시 한번.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건 뭐랑 똑같은 얘기?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 다시 말해서 판별식이 0이라는 얘기. 알겠어요? 되시겠습니까? 잘 봐. 그러면은 역시나 이 녀석을 2차 방정식 는 0으로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러면 네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고요. 중근을 가져야 되고요. 판별식이 0이 돼야 돼요. 판별식으로 갈게요. 판별식. 역시나 짝수 판별식 쓰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1창의 개수 2k인데 절반 때린 다음에 제곱하면 그대로 k제곱. 마이너스 뿅이야. 마이너스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2. 얘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얘들아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이 문제의 시작부터 무슨 얘기를 좀 해야 되냐면은 K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은 배제한 채로 시작해야 돼. 왜? 분명히 2차식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K가 마이너스 1이면 2차항이 날라가 안 날라가? 날라가잖아. 0이 되니까 개수가 0이 되버리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문제 풀다가 나중에 K가 마이너스 1이 나오면 걔는 걸러줘야 돼. 아시겠죠? 자, 풀어봅시다. 전개할게요. K제곱이 있는데 마이너스 천천히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0이 되셔야 돼. 자, 분배법칙 때리면 K제곱 사라집니다. 그럼 플러스 K 플러스 2가 0이 되니까 K 값은 몇이다? 하나, 둘, 셋.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나요? 자, 걸은 문제가 조금은 그래도 쌤이 마음이 불편해서 한번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1차 방정식은 나중에 여러분들 했던 건데 여기서 특이한 1차 방정식이 나와. 부정식과 불능식이라고 나오는데 그거 저번에 배웠지, 항등식 할 때. 부정식은 해가 무수히 많아서 부정이고 불능식은 해가 없어. 그런 녀석이 나오는데 그거는 나중에 언급 다시 해드릴 거고요. 절대값 씌워진 건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 근데 절대값 씌워진 부등식도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거는 해야 돼. 절대값 씌워진 부등식은 좀 해야 되는데 절대값 씌워진 방정식 요거 자체는 지금은 안 해도 돼. 근데 한번 다룰 일은 있을 거야. 이차항의 수가 무리수인 거는 어떻게 푸느냐 방법만 설명할게요. 자, 풀기 전에 얘를 딱 보시면은요. 풀기 전에 이차항의 수가 무리수야? 그럼 이거 정수로 만들어주는 거 곱하고 시작하면 돼. 다 싹 다 뭘 곱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루트 3 곱하고 시작하면 돼. 알겠지? 자, 얘는요. 뭘 곱해야 되겠어? 얘가 이제 정수가 됐으면 좋겠잖아.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야 돼. 모두 다 루트 2 플러스 1, 루트 2 플러스 1, 루트 2 플러스 1 곱해 주신 다음에 푸시면 되는데 그딴 거 귀찮고 난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은 그냥 적절하게 그냥 정리만 한 다음에 그냥 근해 공식 집어넣어 버리면 무조건 답이 나와. 사실은 그냥 근해 공식 집어넣어 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계산이 좀 더럽고 지저분하겠지, 그치? 그래서 그냥 걸러주는 거예요. 언급만 해드릴게, 푸는 방법. 됐죠, 여러분들? 일단 오늘 딱 여기까지야. 숙제는 이따가 걸러드릴 거 걸러드리고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